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라입니다. 오늘은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이은용 책임님과 함께 채권 투자 그리고 채권 투자 방법 중에서도 채권 ETF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책임님, 최근에 저희가 자주 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주식시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중동의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오랜 테마로 이어져 오고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테마, 그리고 이들의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올 3월달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테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반기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하반기를 미리 대비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반도체와 AI 등이 시장의 주요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테마들은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장성이 지역적이지 않고 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하는 테마이기 때문이죠.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시 더욱 힘이 실릴 성장 테마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테마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성장 테마 주식에는 비교적 높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성향상 손실 감내 여력이 높은 위험 선호형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성장 테마를 추천드릴 수 있지만,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테마형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왔을 때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여 잠재된 수익 기회를 노리는 것을 투자 방법으로 권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투자 전략으로 채권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채권 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채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채권이 조금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쉽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자가 빌려주는 자한테 쓰는 일종의 채무 증서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돈이 얼마나가 필요한데 어느 시점까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 쓰다가 그 어느 시점이 되면 돈을 갚을게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채무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주식과는 다르게 돌려받는 돈,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상환 금액이라는 개념이 있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기한을 뜻하는 만기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만기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만기가 1년 미만인 것을 단기채라고 하고, 1년에서 5년 사이를 중기채, 그리고 5년에서 10년 정도를 장기채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장기채 하면 10년 만기 정도까지를 주로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 10년을 넘어서는 2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 주체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채 10년이라고 하면 국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채권,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환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누가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행 주체, 그리고 상환 기간에 따라서 만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신문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 인하 시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채권의 듀레이션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을 투자했을 때 투자한 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기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듀레이션을 시소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년 이자를 5번씩 주고 만기의 원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림의 작은 공을 이표라고 보고 큰 공을 만기 상환 금액이라고 했을 때, 이를 시간의 흐름에 맞게 놀이터의 시서와 같이 길다란 판자 위에 놓았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무게 중심이 뒤쪽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채권의 무게 중심, 즉 듀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라고 가정을 해보죠. 듀레이션, 즉 무게 중심이 더 멀리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작은 공, 즉 이표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무게중심도 움직이게 되고요. 이표가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은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표가 작아진다면 무게중심은 더 멀리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기가 길거나 이표가 작으면 듀레이션도 길어지고, 반대로 만기가 짧거나 이표가 크다면 듀레이션도 짧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니까 이자를 처음에 많이 받을수록 회수 기간이 아무래도 더 짧아질 거고요. 그리고 만기가 아무래도 길수록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듀레이션하고 아무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잖아요. 듀레이션과 채권의 가격의 연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듀레이션은 채권의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동시에 금리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듀레이션이 길면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상승하고, 듀레이션이 짧다면 채권 가격의 민감도가 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랑 대표님이 각각 3년 만기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동일하게 3%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을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새로 발행되는 3년 만기 채권과 10년 만기 채권이 기존보다 낮은 이표에 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자는 이제 2%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저와 대표님은 둘 다 이자율이 3%짜리 채권이니까 둘 다 이득이지요. 하지만 저는 3년밖에 못 받고 대표님은 10년 동안 받죠. 좋은데. 상대적으로 대표님이 훨씬 더 이득이신 거죠. 이렇게 만기가 긴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가 만기가 짧은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손해와 이득의 변화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와 이득은 채권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길면, 즉 가중평균 만기가 더 길면 그만큼 채권 가격도 변화하는 폭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잔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장기채가 좀 더 금리 변동 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오랫동안 빌려준다면은 내가 그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 네.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편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보면은 곧 있으면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네. 머지않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업권에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는 작년부터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연내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리가 정점이며 이제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컨센서스는 이미 형성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내수 부진과 물가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의 인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성장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올해 3회가량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6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앞서서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국내 물가 부분이나 가계부채 상황을 좀 더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고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연준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적절한 투자 수단으로서 특히 채권,
기준으로 이제 우리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를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ETF는 요즘에야 채권 관련된 ETF들이 워낙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실제로 제 채널에서 다룰 정도로 네. 정통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그런 네.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종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국내 대표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저희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10년 만기 국고채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 채권입니다. 국고채는 만기 구간별로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50년 만기가 존재를 하고요. 장기채 중에서는 10년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실세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걸 담고 있는 저희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규모가 큰 국고채 10년물 ETF입니다. 저희 ETF의 운용 구조나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고채 10년물 중 가장 최근에 발행된 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KIS 10년 KTB 인덱스를 지수로 추종하는 패시브형 상품입니다.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국고채 10년물의 가격이 오르면 이 ETF의 가격도 오르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 ETF의 잔존 만기는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전체 채권 시장의 듀레이션 2.5년에서 3년 대비 매우 긴 편이고요. 이 종목 하나면 장기채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책임님께서는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를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만기가 좀 더 긴 그런 채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시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만기가 더 긴 상품들도 그렇죠. 네. 실제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고채 10년물은 수급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금리, 물가 전망, 경기 전망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채권입니다.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 기대라는 목표로 투자하기에 가장 적절하시고요. 이론적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사실이지만요. 국고채 30년물 등 초장기 채권에는 특수한 수급 환경이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고채 30년물은 10년물만큼 발행과 유통이 활발하지 않고요. 수요도 장기 투자 기관인 보험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년물은 가격이 물가나 경기 전망보다도 특수한 수급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0년물은 이미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격에 좀 과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장기채에 투자하기에는 10년물이 가장 적절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국채 30년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국채 10년에 비해서 손실을 입는 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으로 투자하기에는 국채 10년이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인하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에 따라서도 가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변수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큰 거를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만기가 긴 그런 채권보다는 한 10년물 정도가 적절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고채 10년 ETF가 사실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미국 채권에 또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왜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알 수 있을까요? 미국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부담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투자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를 한다면 국채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이 환율에 대한 그런 복잡한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간단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고채 10년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하게 금리 인하의 그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국고채 10년 ETF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좀 더 다른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는 현물형 ETF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연금저축 계좌 등을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모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이 70%여서 주식형 ETF는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형 또는 채권 혼합형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를 활용하면 30%의 그 룸을 활용하여서 연금 자산으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산 배분 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 ETF는 총 보수가 연 0.05%로 낮은 비용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상품입니다. 네, 오늘 하반기를 대비하는 전략으로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